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한국사 학습지 8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세기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은 그렇습니다. 바로 근초광이었습니다. 두 번째, 5세기 삼국의 경쟁 중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나라는 그렇습니다. 고구려지요. 고구려 중에서도 장수왕에 의해서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신라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각각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의 최전성기 모습, 지도 모습입니다.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가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은 십자외교,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전쟁,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 진흥왕은 한강 유역 전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상황을 죽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나제동맹이 결렬되게 되었지요. 나제동맹이 결렬되고 백제 상황이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와 백제는 적이 되었지요.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와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었지요.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고립된 신라는 바다 건너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고구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인 돌궐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연합과 중국의 수당, 신라의 연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십자외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십자외교가 형성된 5세기 말에서 6세기 경, 이제 고구려는 여러 차례의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589년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에 의해서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고구려는 먼저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요서 선제 공격 이후 수나라 문제는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를 수나라의 1차 침입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뒤를 이어서 양제가 수나라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수나라 양제는 이번에야말로 고구려를 이제 항복시키고 점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11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랴허강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113만 명의 군대가 요동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나라 양제는 113만의 군대 중에서 30만 명의 군대만 별동대로 따로 활동하게 합니다. 이 30만 명의 별동대는 우중문이라고 불리는 수나라 장수가 이끌고 직접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러 진격합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요동성에서 뻗쳐나간 주황색, 우중문이 이끄는 30만의 별동대가 평양성으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이 쭉 뻗어나가는 30만의 별동대입니다. 고구려군은 우중문의 30만 명의 별동대를 맞아서 청야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청야전술은 상대의 군대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로지 후퇴만을 거듭하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작전입니다.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군대가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도망가자 신이 나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진격한 수나라 군대가 마침내 평양성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평양성의 방어는 견고하였고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땅의 한가운데 들어온 탓에 식량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우중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나라가 군대를 여기서 물린다면 우리 고구려 임금이 나중에 찾아가서 항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우중문은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다가 오늘날의 정천강, 당시 살수라고 불리우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살수를 건너던 수나라군을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기습 공격하게 되고 큰 승리를 고구려가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하고, 이 살수대첩의 결과 30만 명의 별동대 중에서 2,700여 명의 군사만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 침략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정천강 유역의 위치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정치와 전쟁 준비에 지친 수나라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수나라는 어지러워졌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가가 중국에 등장하는데 나라의 이름은 바로 당나라입니다. 새롭게 당나라가 618년에 나타나게 되고 수나라는 61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새롭게 중국의 주인으로 등장한 당나라. 당나라는 건국한 직후에 고구려의 영유왕과 친선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나라를 새로 세웠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수나라와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았던 것이죠. 당나라와 고구려는 친선관계를 맺고 한동안 어지러운 나라 내부를 정리하고 다시 힘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선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깨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즉위한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의 임금으로 하여금 당나라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라 등의 여러 가지 압박을 넣게 되고,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을 조금씩 대비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요동의 국경선을 지키는 거대한 성을 쌓는데, 이 성의 이름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내부는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당나라를 상대로 온건한 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는 온건파와 영계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결과 영계소문으로 대표되는 강경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건 정책을 주장하던 영유왕을 몰아내게 되고 보장왕이라는 새로운 임금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계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모습이 고구려의 국경선을 지키는 천리장성입니다. 연계소문의 쿠데타 이후 당나라 태종은 영유왕이 연계소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에 핑계를 삼아서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10만의 군대는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등 고구려의 국경지대 요동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동 방어선 아래쪽에 붙어있던 자그마한 성 하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안시성입니다. 하지만 요동 방어선을 무너뜨렸던 당태종은 안시성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당나라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당나라의 침략까지도 막아내게 된 셈인 것이죠.